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최대 동력. 지금도 성공을 꿈꾸는 수많은 창업가들이 제조업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비싼 원가와 높은 초기 자본, 대량 양산의 어려움까지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여기서 잠깐! 세계를 놀라게 한 위대한 발명들 역시 처음엔 초라한 착오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어도 홍보가 안 되면 끝이에요. 내가 이 캠페인을 왜 시작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정확해야 되고요. 내가 어디에 가야 그 먹이사슬 안에서 어디에 포지셔닝을 할 수 있냐는 거거든요. 제조업 완전 정복 프로젝트. 베일에 쌓여있던 제조업의 비밀을 밝혀라. 지금껏 당신이 몰랐던 제조업 성공 특급 노하우가 공개됩니다. 익숙하고 평범하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든 제조업의 흔적들. 알고 보면 성공의 단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다. 첫 번째 공식, 역발상에 주목하라.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뒤통수 한 대 탁 때리고 가는 느낌,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왜 우리나라는 공기청정기 개념조차도 없을까? 그래서 왜 갓난아이가 저렇게 감기를 달고 3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그런 것을 왜 우리는 못 만들까? 평범한 일상의 발견으로 21세기 제조업을 주도하는 여성 CEO 이길순 대표. 공기청정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시장 조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청계천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 있지만 그때는 청계천이 부품 가게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에 갔을 때의 그 LED, 그다음에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어느 집은 10원이 싸고 5원이 싸고 100원이 비싼지를 다 알 정도로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는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지가 어떠냐면 공기청정기 그러면 이렇게 커야 된다는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작게 만들었을 때에 질문이 하나같이 어머 요만한 게 공기청정기가 돼? 어머 어떻게 요게 공기청정기야?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식의 변화를 위한 오랜 도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기의 순간과도 맞서 싸워야 했는데요. 첫 오다가 한 1000개에서 한 2000개, 많게는 3000개가 첫 번째 오다인데 저희한테는 무려 16,000개의 오다가 그냥 온 거예요. 그때 정말 세상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빛을 주는구나 되게 좋았죠. 근데 그것도 잠시예요. 저희가 12월 30일 날 선적을 시켜야 되는데 10월 2일 날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났다는 공장장 전화를 제가 집에서 새벽 2시 반에 받았는데 정말 저희 집이 상암동에 있고 공장이 부평에 있었는데 그까지 가는 시간이 1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떡하지? 이것을 독일에다가 시간을 어떻게 볼까? 가면서 새벽 2시 반에 부사장한테 전화해서 업체들한테 사출업체 그다음에 박스 업체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찍어서 며칠 내로 이걸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라. 제가 공장에 딱 도착했을 때 이미 지시사항이 저는 다 끝나고 있더라고요. 이길순 대표가 숱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힘든 과정은 누구나 다 겪는데 근데 그것은 나만 겪는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게 힘들게 저한테 산처럼 다가와서 나를 짓누르지만 누구나 다 겪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어도 창업을 하는 청년이라면 그리고 어른이라면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참고 기다리면 꼭 세상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제품은 아주 간단한, 누가 보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거였는데 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매트리스 커버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조그마한 기능을 하나 딱 해주니까 얘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더라고요. 수면의 과학을 꿈꾸다.
침구의 블루오션을 개척 중인 이태식 대표. 친구라는 이 제품이 아주 힘들어요. 왜? 이만한 원가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물류 창고도 많이 필요하고요. 초도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래 다른 회사 시스템을 봤더니 일단은 자금력이 되는 회사이다 보니까는 선 생산을 해놓고요. 후 출고를 합니다. 일단 생산을 해놓고 나서 다 뿌려대요, 물건을. 난 저렇게 할 자금이 없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아이디어 냈던 게 이제 핸드메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작업 제품. 사실 이불이란 거 뭐 수작업이 안 들어가는 제품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거를 이슈화시키는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핸드메이드를 잡아놓고 우리 상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주문하시게 되면 그때 저희는 만듭니다. 선 주문 후 생산 시스템을 씁니다. 이태식 대표는 역발상 마케팅으로 제조업의 한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그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10년도쯤에 그 소비자 불만 프로에서 사실은 한번 저희가 두들겨 맞았어요. 어떻게 알러지 방지가 되냐고. 맞습니다. 알러지 방지라는 표현은 100%거든요. 방지는. 제가 순간 깜빡했어요. 아, 방지가 아니 100%가 아니지. 근데 내가 실수했던 거 그때 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러지 케어 수면 연구소를 이제 회사 내에 오픈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원단 관련된 특허 6건에다가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특허에서 총 7개를 보유하고 매년 해가지고 저희가 시즌별로 1년에 한 100가지 패턴 이상씩 계속 신상품 패턴 들어오고 뭐 알러지 차단 물질 소재 개발하고 그리고 뭐 수면 관련된 연구를 지금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오랜 신뢰를 얻기 위해서 품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겠죠? 지금은 이제 발명가하고 디노베이터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버클리를 다니다가 왜 이런 창업 굉장히 어려워요.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왜 여기 뛰어들었을까 이런 좀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혁신을 꿈꾸는 청년 발명가 장진태 대표. 발명가로서 제품을 계속 개발합니다. 그래서 6가지 정도의 제품을 실제로 개발까지 다 마쳐요. 근데 실패했어요. 저는 스스로 왜 실패했을까? 이렇게 좋은 제품이 세상에 일단 분명히 나의 아이디어를 구현을 했는데 왜 내 제품을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나중에 제가 내린 결론은 발명가와 사업가는 다르다. 발명가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요. 하지만 그 뒤에 사업이라는 거는 제품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품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팔 것이며 어떻게 유통할 것이며 이 제품을 어떻게 고객의 손에 쥐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뒷부분을 고민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제품만 열심히 만들었어요. 발명과 창업 사이의 깊은 간극. 그러나 실패의 경험은 뜻밖의 깨달음을 안겨주었는데요. 실패 거듭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한 3억 정도의 빚을 져요. 그 빚을 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합니다. 내 제품에 내 비즈니스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아니야. 작게 시작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고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제품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작은 비용으로 마케팅 비용도 적게 들고 내가 빨리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온 제품이 바로 아이링이라는 제품이에요. 저희 아이링이라는 제품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리지 않는 장치.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해요.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전시회 나가서 막 물건을 파는데 이걸 끼면요 스마트폰을 안 떨어뜨려요. 막 설명을 하는데 안 팔려요. 10명을 만나면 한두 명 사요. 왜 안 팔릴까 고민을 막 한 거죠. 사람들이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자동차에다 딱 걸치할 수 있게 요즘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걸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자그마한 부품을 하나 만듭니다. 그 부품을 만들어서 차에다 부착한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딱 거는 걸 했더니 아이링을 떨어뜨리지 않는 걸로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안 사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이렇게 딱 설명한 다음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자동차에 딱 거는 기능을 딱 보여주니까 와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구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핸드폰 액세서리, 손에 끼는 액세서리에서 자동차 거치대로 키워드를 바꿔요. 그러니까 판매가 확 늘어납니다. 내가 어디에 가야 그 먹이사슬 안에서 어디에 포지셔닝을 할 수 있냐는 거거든요. 뭣도 모르고 바다에 달려가면요, 저는 플랑크톤이에요. 그냥 고래한테 한 방에 먹혀요.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조업의 핵심은 바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정확한 포지션을 잡았을 때 비로소 성공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 거쳐가야 할 필수 관문, 제품 양산. 그러나 꼭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두 번째 공식, 제품 양산의 틈새를 공략하라. 컬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주고요.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또 굉장한 호기심과 흥미로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힐링을 꿈꾸는 컬러의 연금술사, 권상림 대표. 일상에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출발이 됐고요. 우리가 쉴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 거기에 빛이라는 컬러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떤 전문적으로 주치 선생님처럼 위로를 해주거나 감정을 진단해 줄 수 있는 이런 주치 상담가? 이런 게 더해져서요. 저희의 제품은 바로 1:1 맞춤 서비스로 심리를 진단해서 나한테 필요한 조명이 켜지는 이런 컬러 테라피 조명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힐링 테라피를 꿈꿨던 권상림 대표. 하지만 제조업의 현실은 높았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데까지도 많은 고생들이 있었는데 진짜 고생은 그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바로 양산에 대한 시스템인데 저희 같은 창업기업은 처음부터 대량 양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량 양산으로 갈 경우에는 높은 제조 원가 때문에 유통 쪽에서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품은 너무 만들고 싶은데 저에게는 현실적으로 소량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선택했던 방법은 국내 크라우드 펀딩이었습니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가 인터넷상의 익명의 다수한테 어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내 크라우드 펀딩을 하실 때는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캠페인을 왜 시작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방향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길이라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함께 미래를 그릴 때 비로소 현실이 되는 법이니까요. 죄송한 말씀인데 장단지 한번 구경해도 되겠어요? 이게 누님들이 네. 좋아하셔. 아유, 이런 걸 좋아하세요. 네, 제가 장단지를 이렇게 해서 70km를 달린다고요 매일? 이게 이렇게 좀 많이 부었나? 어우, 아 이게 참. 야 누나 좋아하시네. 아유, 야, 야, 아 민망하네요. 네, 아우, 야.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1인 기업가 최진영 대표. 제가 처음으로 창업을 하겠다 생각하고 돈을 마련했을 때가 1억이 약간 넘는 돈이었는데 와 진짜 순식간에 사라져요. 고정비가 쭉쭉 나가면서 저는 정말 재밌는 사장놀이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사장놀이를 1년 동안 하고 통장에 돈이 빠질 때쯤 되니까 실패를 한 것 같은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창업자는 사업이 망가진과 동시에 창업의 주체자도 몸이 망가집니다. 저는 그 당시에 대상포진하고 비슷한 한포진이라는 병이 왔어요. 정말 걸어 다닐 때도 막 발에서 피가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 상태로 있으면 저는 사업이고 뭐고 건강을 다 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많이 할 길이 없더라고요. 바로 자전거를 샀어요. 한 달에 교통비가 10만 원 조금 넘었는데 자전거를 사서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어차피 회사 가니까 계속 출퇴근을 했어요. 자전거를 열심히 타니까 정말 맨날 지나가는 도로에서 맨날 인사하는 분도 생기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인프라도 형성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찾고 있는 물건을 찾다가 없으면은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거듭된 실패와 불운으로 건강까지 잃었던 최진영 대표. 벼랑 끝으로 몰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존재한다고 전 생각을 했고, 그거를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전문가들, 심지어는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융업자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냥 볼펜으로 막 그려가지고, 전 디자인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돈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근데 지식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노크했어요.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곳에 노크를 해서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뽑아주신 거예요. 거기에서는 금융기술, 제품 디자인, 심지어는 대표자의 건강관리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저는 10개월 동안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머릿속에 하나의 우주가 다 있습니다. 우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현실화시키세요. 저는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항상 손에 잡히는 식물 경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손에 잡히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버텨왔던 거는 원자재로 살아왔던 나라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소중한 가치들이 그다음에 화폐의 가치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흔히들 열의 9은 자금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창업을 못해.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창업하기 어려웠던 거는 창업을 하기 위한 용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렌즈 부품 하나로 세계를 사로잡은 용기 있는 사나이 김현준 대표.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시작은 이제 1억 5천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제조업을 한다는 데 있어서 1억 5천은 적은 돈이에요. 굉장히 제가 지금은 의왕시에 공장도 있고요, 인천에 본사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저 또한 제가 뭐 친구들한테 이렇게 아이디어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대요. 이거 아이템 될 것 같아. 근데 의심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아이디어 얘기하면 진짜 나쁘다고 얘기하나요? 그냥 괜찮아 뭐 이렇게 하죠. 내일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도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좋대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말만 듣고 정말 사업을 확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세상에 첫 발을 내민 청년. 확신을 갖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아이디어를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해외 전시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아이템을 숨겨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따라할까 봐. 그렇죠. 얘기하면 따라할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겁을 내지 마시고요. 많은 곳에 나가세요. 저처럼 해외 전시에 나가세요. 대신 특허나 약간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막은 쳐두시고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어도 홍보가 안 되면 끝이에요. 우리 재고 사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내 아이디어는 최고야 그러고 양산 준비 다 해서 다 만들어요. 재고 이만큼 쌓아놔요. 그 재고 값만 몇 억입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그때 이제 홍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외국 전시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 이렇게 바꾸면 좋을 텐데 이렇게 바꾸면 좋을 텐데 아이디어를 막 줘요. 그러면 그때 당황하죠. 이미 다 만들어놨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쓸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전시회를 먼저 나갔고 바이어들이나 고객의 아이디어를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양산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품은 고객들이 원하는 그 제품이에요. 넓은 무대에서의 아이디어 검증. 보다 많은 고객의 의견을 듣고 지금 여러분의 사업에 접목해보세요. 창업의 기본은 바로 차별화. 위기의 창업을 극복하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안은? 세 번째 공식, 나만의 경쟁력을 갖춰라. 저희 아버지께서는 야 이거 진짜 콜럼버스 달걀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원단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특허가 나와 이러실 정도예요. 고정관념을 깨고 이룬 인생 역전 스토리. 리본을 사랑하는 남자
조윤상 대표. 근데 이제 천연 섬유 가지고는 재단 리본을 만들지 못한다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업계의 상식이었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나 저희 주변에 있는 회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하셨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어쩌면 3년 차밖에 안 된 모르는 사람이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20, 30년을 하신 분들보다 적은 눈이기 때문에 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화학 섬유하고 또 플러스 천연 섬유까지 만약에 내가 자를 수가 있다면 거의 모든 원단을 다 자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리본의 시장에 굉장히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고정관념의 탈피.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리본을 받아들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 세상이 온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지. 완전히 이 시장을 내가 굉장히 많이 키워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리본이 자리를 잡는 데는 굉장히 큰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리본 시장이라는 게 원래 리본이 소모품이라는 인상이 강하잖아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에 리본이 저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본들을 보여줬을 때 도매상들이나 리본상들의 반응은 되게 특이하고 예쁘긴 한데 가격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었어요. 제 아내의 생각은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예쁜 리본이면 솔직히 요즘 애들 과자 한 봉지값도 1,000원이 넘는데 언젠가는 이 리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공장이지만 아내 말대로 한번 기다려봤어요. 뭐 몇 달 정도 기다린 것 같지만 정말 반응이 나중에 오더라고요. 그 리본 시장에서의 어떤 새로운 경쟁력의 어떤 도입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이제 리본이 비싸다고 했던 분들도 전화가 와서 독점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만 어떤 크게 미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선입견을 극복하는 일. 시장 개척의 첫걸음 아닐까요? 뭐 본인도 지금 약간 착용을 하고 나오셨나요? 저는 아래쪽만. 아 그래 여기요? 한번 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이 그러네요. 야 업이 됐네요 힙이. 예.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다. 남성 보정 속옷의 혁명을 꿈꾸는 윤덕준 대표. 이 속옷을 제작을 할 때 제가 난관에 부딪혔던 게 이게 사실 이 압박이라는 게 사실 탄성이 굉장히 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보정이 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편안해야 되는데 보정을 해야 된다. 이런 보정 속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고도 어려운 보정 속옷의 세계. 다양한 의견을 고루 충족시키기 위해 윤덕준 대표가 선택한 방법은 보정 속옷의 종류가 얼마나 있는 겁니까? 남성 보정 속옷만 한 18종류 정도 됩니다. 18개요. 18개가 각자 다 틀린 거예요? 예, 다 다릅니다. 예. 그래요? 예. 어떻게 달라요? 나시형이 있고 그다음에 거들류가 있고 이게 보정 속옷을 입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애로사항이 예. 아까 말씀드린 이게 외부에 내가 보정 속옷을 입고 있다는 걸 노출이 된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객분들이 입으셨을 때 내가 지금 보정 속옷을 입고 있다는 걸 노출이 안 되게끔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요. 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또 다른 비법.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을 할 때도 저는 여태까지 일을 한 게 한 번도 제 카테고리 내에서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이를테면 저 무슨 MD 생활을 했다가 무슨 홈쇼핑을 갔다가 그런 적은 없고요. 여태까지 꾸준히 저는 MD 생활만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양말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 양말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약간 석양이 있고 동물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스토리를 입히신 거예요? 저희 큰딸아이가 9살인데요. 네네네. 저희 아이는 자연보, 동물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위해서 만든 양말이라고 봐야죠. 토종 양말로 글로벌 무대를 주름잡다. 패션 양말로 제2의 인생을 만드는 최흥식 대표.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럼 내가 10년 동안 양말을 했으니 나도 양말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대신 그동안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봐왔던 거
내가 겪었던 세계 시장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독특한 양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미국의 바이어가 이제 사업이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저 몰래 두 번째 저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포션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와 경쟁하는 분은 저보다도 훨씬 더 큰 회사에 같은 직종의 업무를 하던 굉장히 프로다운 프로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한 회사만 바라보고 쭉 성장을 계단 오르듯 한 회사와 이미 굉장히 큰 회사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회사의 그 경력자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저는 당연히 도태되고 소외됐습니다. 10년간 우직하게 양말 한 길만을 향해 걸어온 최흥직 대표의 도전. 바닥에서 다시 정상을 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노력이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양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브랜드 원더삭스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간 정말 우리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늘과 쑥을 먹듯이 그런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230가지 디자인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두드리게 돼요. 자,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께 저는 꼭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창업을 할 때 처음에 마음,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냥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장사꾼이 아니라 기업가의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다면 실패의 위험은 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역발상, 틈새 공략, 차별화 전략으로 성공 창업을 이루길 힘차게 응원합니다.